안녕하세요. 캐드 실무능력평가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에는 저희가 선이랑 원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편집 명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작업 공간의 화면을 이동, 확대, 축소하여 제어할 수 있다입니다. 객체가 아니라 이제 작업 공간의 화면을 조금 제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방법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작업 공간 말고도 객체를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명령 단축키를 통해서 또 명령을 취소하고 또 재실행하고 이런 방법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이 객체의 위치랑 방향을 제어하고 또 사본을 작성하는 명령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작업 공간의 화면 제어를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단계 조정, 그리고 객체를 제어하고 또 사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제를 좀 준비해 봤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학습한 명령들로도 충분히 이러한 객체들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 공간의 화면 제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공간의 화면은 마우스로 조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마우스가 없다 하는 가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공간의 화면을 조정하는 것은 마우스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이 마우스 하나로 화면을 확대 축소하고 화면을 움직이고 또 화면을 회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단 회전은 저희 CAT 2급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1급을 응시하실 때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2급만 응시하신다 하시면 알아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간혹 가다가 실수로 화면이 회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의 확대 축소입니다. 보통 줌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또는 휠이라고 하죠. 이 휠 버튼을 위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작업 공간에 객체가 없을 때는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객체 하나를 임의로 작성하신 다음에 스크롤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축키는 제가 쭉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화면 이동이에요. 화면 이동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 또는 휠을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이 아니라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회전의 경우에는 이 펜 기능에다가 Shift 키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또 휠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이제 명령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혹 마우스 패드가 좀 더 편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캐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있는 게 작업 효율이 확실히 더 좋긴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내 드리는 사항이고요. 먼저 화면의 확대 축소는 줌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줌의 앞글자 Z가 단축키고요. 풀네임은 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줌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전체도 있고 중심도 있고 동작도 있고 범위도 있고 이전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객체도 있어요. 전부 다 알아두시면 정말 좋지만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일단 전체, 그리고 범위, 그리고 그 밑에 윈도우랑 객체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밖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만 제가 안내 드린 거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 네 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체입니다. 저희가 시험에 대해서 학습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한계라는 명령도 학습할 예정인데요.
이 작업 공간은 제가 무한대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무한대의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제품을 설계할 때 저희가 제도 용지나 이런 종이의 크기에 따라서도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 크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간에 제약을 두는 명령이 한계예요. 그래서 이 한계 안쪽에 내가 지정한 이 영역 안쪽의 객체를 작성했다 하면 이 한계점, 내가 지정한 영역점을 화면에 꽉 차도록 조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 한계 바깥쪽에 객체가 있다 하면 이 객체까지 모두 포함해서 꽉 차게 보이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범위는 무엇이냐? 범위는 한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화면 안에 왼쪽 끝에 있든 오른쪽 끝에 있든 저 멀리 있든 이 모든 객체를 하나의 화면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엔 윈도우인데요. 윈도우는 우리가 창 선택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두 점을 지정을 하면 이런 사각형이 화면상에 나타나잖아요. 이 사각형 화면 안에 들어오는 객체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작거나 하는 이런 객체들의 윗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 좀 사용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객체예요. 이거는 보통 어떠한 형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있다 했을 때 내가 지정한 객체를 화면에 꽉 차도록 보도록 하겠다 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보통은 원이나 우리가 다음 강에서 학습할 내용이 폴리곤인데 이 폴리곤 객체로 많이 사용을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화면 이동인데요. 얘는 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P를 입력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명령어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가운데 버튼이에요. 근데 명령어를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버튼이 아니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버튼으로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명령 종료를 할 때는 반드시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 회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랑 마우스 휠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되는데 명령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면 계속 실행 중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화면의 회전이 끝났다 하면 ESC 명령으로 종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2차원 도면을 작업하실 때는 이 화면 회전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도면의 UCS가 좀 달라서 화면을 회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3차원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1급까지 준비할 예정이라면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1급 과정에서는 이 오빗, 3D 오빗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 회전은 사실 이거 말고도 명령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화면을 회전할 때는 구속된 회전이 있고 자유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초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 객체를 회전해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3D 오빗 같은 경우에는 자유궤도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또 명령어를 까먹었다 하면 아이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작업 공간을 우측에 보면 제가 탐색막대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약간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손바닥이 화면 이동이고요. 그 두 번째 돋보기 있는 얘가 줌 기능이에요. 줌 기능은 아래 확장 버튼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줌 명령을 또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이 화면 회전입니다. 그래서 화면 회전도 확장해 보시면 구속된 궤도, 자유 궤도, 그냥 궤도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이콘도 탐색막대에서 하실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제어라는 거는요. 우리가 공간상의 좌표가 있잖아요. 여기 X, Y. 객체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객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보고 있는 저의 시야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미술품의
조금 비유를 하면 이렇게 도자기가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이 도자기는 미술품이고 전시품이에요. 제가 손으로 들고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러면 저는 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보는 시야를 바꿀 거고요. 또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아래에서 보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이 객체는 가만히 있고 이거를 보는 화면, 나의 시야를 조절하는 게 이 작업 공간의 화면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제어에 대한 거는 이 뒤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업의 단계 조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명령어들을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객체를 편집하면 안 되는 거를 편집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작업을 취소하고 취소한 명령을 다시 재실행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 취소고요. 명령어로는 undo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실행한 명령을 이전 작업 단계로 되돌리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undo이기 때문에 U를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이 U 입력하고 엔터보다 마법의 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문서를 작업할 때 반드시 존재하는 키예요. 컨트롤 Z. 컨트롤 Z도 undo랑 같은 명령이고요. 동일한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그냥 컨트롤 Z 하시면 돼요. 또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우리 가장 상단 좌측에 있죠. 여기에 보시면 뒤로 가기 화살표가 있어요. 얘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전부 다 기억이 안 난다면 이 아이콘으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은 작업을 이전 단계로 이렇게 되돌리는 명령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명령 복구예요. undo로 명령을 취소했는데 잠깐만, 앞에 단계까지는 내가 실행을 했어야 돼 할 때 다시 복구시키는 명령이에요. redo 또는 mredo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명령을 복구시키는 명령어인데 앞에 m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redo는 한 번만 실행합니다. 한 번만 복구를 해줘요. 근데 mredo는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주는 걸로 알려드릴 거고요. 단축키는 MR 입력을 하시면 되고 얘도 마법의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다시 앞으로 되돌리는 컨트롤 Y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MR 또는 컨트롤 Y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앞으로 가는 화살표 얘를 통해서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 명령 자체는 취소한 명령을 다시 복구시킨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있어요. 명령을 취소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명령 실행을 했거나 하면 이 재실행 명령이 사라집니다. 기록이 사라져요. 그래서 명령 취소를 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명령은 또 다른 새로운 명령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객체 제어하는 방법과 또 사본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에 제가 적어놓은 명령들 총 5가지를 볼 건데요. 객체 이동과 복사, 그리고 회전과 축척은 제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2개의 명령과 이 2개의 명령은 사용하는 개념이나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약간의 입력 값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객체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화면을 제어하다 했을 때는 미술품을 제가 가정을 들었었죠. 근데 이 미술품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내가 보는 시야를 조정하는 게 화면 제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이동은 뭐냐? 이 미술품이 누군가가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객체가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좌표값이 달라져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얘 객체 이동이고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이다. 이 이동이 영어로 move죠. 그래서 move고 단축키는 M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변이밖에 없는데 이 변이는 사실상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변이 값을 입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령을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동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할 거냐 했을 때 어디에서부터가 기준점이에요. 이 객체의 스냅을 지정을 해도 되고요. 좌표값을 입력한다면 그냥 이미 한 점을 지정을 해도 됩니다. 스냅을 지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원의 중심점을 제가 이 객체의 사각형의 꼭지점에 이 끝점에 일치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냅을 여기에 갖다 이동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점 대 점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을 이용해서 할 때는 딱히 좌표값은 필요 없고 그 스냅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 객체의 4분점을 이 끝점에 이런 식으로 안착시키고 싶다 하면 기준점은 여기 4분점을 먼저 클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냅이 이동할 위치, 목표 지점을 끝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지정과 두 번째 점 지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냅이 내가 지정한 두 스냅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좌표값을 입력한다. 저희가 학습했던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좌표값을 입력한다면 스냅은 굳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미 지정한 점 지정을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좌표값 X, Y 지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객체 복사예요. 선택한 객체를 복사하는 명령이고요. 사용법은 move랑 동일합니다. 복사를 저희가 카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도 CO 아니면 CP 둘 중 하나를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이유는 예전에 이 카피 명령어의 단축키가 CO가 아니라 CP였다고 합니다. 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명령어가 변경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명령어로 채택을 하고 있고 편하신 거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옵션이 변이랑 그리고 모드 배열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또 배열이에요. 배열은 먼저 기본 사용법부터 보고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 같은 경우 명령어를 입력하면 move랑 동일한 순서로 갑니다. 자, 명령 입력, 그 다음에 복사할 객체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기준점 지정하고 이 기준점을 놓을 목표 지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또 좌표값 입력하셔도 돼요. 또는 옵션을 입력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원의 중심이자 이 끝점을 스냅으로 지정하고 목표 지점을 반대쪽 끝점으로 잡았어요. 이 스냅과 스냅이 일치하면서 점과 점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위치에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 4분점을 기준점 지정하고 이 끝점을 지정을 한다 하면 이 4분점이 이 끝점에 만나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일치시켜서 복사를 할 건지 이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move랑 달리 이 카피는 한 번 복사하면 명령이 종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실행이 되니까 반드시 명령 종료할 때는 ESC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캐드에는 배열을 하는 명령어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 카피 안에서도 애초에 복사할 때 배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떠한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객체의 목표 지점을 지정을 하면 이 사이에 몇 개가 추가로 더 배열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배열 옵션 입력하면 몇 개를 배열할 거냐, 이거랑 똑같은 객체를 몇 개를 더 만들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량은 저는 4를 입력했겠죠. 원본 객체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개니까요. 그쵸? 그래서 4를 입력하면 첫 번째, 처음 객체에서 다음 객체까지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점을 여기를 지정하면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 객체의 거리예요. 그럼 나머지도 이 객체랑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첫 번째 객체랑 마지막 객체는 여기를 지정했는데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맞춤 옵션을 또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처음 객체랑 마지막 점을 지정하면 그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임의로 계산해서 내가 입력한 수만큼 배열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지만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면 활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배열하는 명령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카피에서 배열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객체의 방향을 조정하는 회전에 대해서 볼게요. 회전은 영어로 rotate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그 스펠링의 앞자리 2개를 따서 RO입니다. 옵션은 복사랑 참조가 있는데요. 이 참조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구성선의 참조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령을 입력을 하면요. 회전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고 어디에서부터 회전을 할래 하고선 이제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각도값 입력하고 또는 옵션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지금 기준점을 여기로 지정을 해서 여기가 고정된 상태로 객체가 회전하는 중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기준점을 조금 떨어진 지점으로 클릭을 했다 하면 이 객체가 가진 이 거리값을 반경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요. 우리 원에서 학습했잖아요. 중심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라고. 우리 회전도 이 원 객체랑 비슷하게 이 거리를 항상 유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 지정이 항상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회전 각도를 입력한다고 하면 절대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절대 각도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입력한 지점에서 우측 세시 방향이 0도고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각도,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각도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회전 각도 입력하지 않고 옵션을 입력한다 하면 옵션 2개, 복사랑 참조가 있어요. 자, 복사는요. 회전은 객체를 회전시키면 원본 객체가 그대로 회전해요. 그래서 회전해서 제가 여기다 120도를 입력했다 하면 지금 이쪽에 그려진 객체가 일로 그냥 회전하고 여기 있던 잔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복사를 하게 되면 이 객체도 유지를 하면서 내가 입력한 각도만큼 회전한 객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림처럼 원본 객체 유지한 상태로 90도 회전했다 하면 회전체를 복사해서 만들어준다. 이게 회전의 복사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 참조 옵션은 뭐냐? 얘는 제가 각도를 모를 때 내가 아는 각도로 목표 지점으로 방향을 제어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성선에서의 참조는 내가 지정한 객체를 0도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로테이트에서의 참조는 이 객체를 0도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각도를 모르지만 이 각도를 내가 원하는 각도로 바꾸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각도 입력하지 않고 옵션에다가 참조를 입력을 하시면요.
대상의 각도를 입력하라 해요. 근데 저희 각도 모르죠. 그러면 이 선의 양 끝점을 지정을 하면 임의의 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얘가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각도는 컴퓨터가 임의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각도 모르지만 양 끝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제가 0도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2점 지정한 다음에 0을 입력하고 엔터 하면 이 각도가 수평이 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각도가 있을 때 나는 얘를 수평하게 만들고 싶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의 도면이 조금 도면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닥이 평평하게 그리고 또 바닥이 좀 넓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약간 대각으로 생긴 이런 객체가 있거나 휘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휘어진 상태에서 편집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원하는 0도 방향을 바꿨다가 다시 원하는 각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객체 회전이 있고 복사랑 참조 옵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전이랑 짝꿍이 되는 게 스케일, 축척이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선택한 객체의 크기 비율을 바꿔주는 건데요. 비율뿐만 아니라 길이 값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축키는 스케일의 앞자리 2자리를 따서 SC이고요. 마찬가지로 옵션은 복사랑 참조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입력을 하고요.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지정을 해요. 이때의 기준점은 제가 지금은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객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만약에 반대쪽 끝점으로 지정을 했다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내가 크기를 조절할 건지 이게 축척이에요. 그래서 기준점까지 지정을 했다 하면 이제 비율을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 스케일 팩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케일 팩터가 비율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점은 항상 현재 상태가 1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 객체를 0.5를 입력을 해서 0.5를 입력해서 2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일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0.5로 줄였으니까 다시 1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1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0.5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줄어든 상태가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항상 100%의 길이를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복사 옵션이랑 참조 옵션 똑같아요. 복사는 내가 크기 비율을 줄였을 때 줄인 객체도 있고 원본 객체도 유지한 상태를 만드는 게 이 복사 옵션이고요. 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율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데 비율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 무한소수의 비율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목표하는 길이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안다면 참조 옵션 입력하시고 이 길이값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길이값 모른다고 하면 각도에서랑 마찬가지로 이 선의 시작점, 끝점 지정을 해서 이 길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목표하는 점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200이었는데 내가 150으로 줄이고 싶다 하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200을 그냥 한 번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150이라고 그냥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길이값으로 수정이 됐나 측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PPT로는 정리를 안 해놨는데 dist라는 측정 명령어가 있습니다. dist. 단축키는 앞자리 2개, di 입력하신 다음에 내가 길이를 재고자 하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을 하시면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x, y, z 명령 윈도우에서 확인을 해서 길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편집 명령어에서는 마지막이고요. 객체를 대칭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명령어, 미러입니다. 미러 하면 우리는 거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대칭선, 대칭이 되는 기준선을 지정을 해주면 반대에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된 형상으로 복사해주거나 이동을 해주는 명령어예요. 미러기 때문에 단축키는 앞자리 2자리에서 MI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옵션은 예나 아니오밖에 없어요. 이 예나 아니오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명령 사용법이에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MI 입력하고 이제 어떤 객체를 대칭할 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대칭선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무엇이냐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종이에다가 그림을 한쪽에다 이렇게 막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죠. 그러면 반대쪽에도 같은 색의 컬러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이 객체가 가진 우리가 접은 이 선이 대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대칭선에서부터 객체가 떨어진 이 거리들은 전부 다 동일하다. 이거를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점을 지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 점 여기 끝점을 지정을 했고요. 직교 모드 킨 상태로 그냥 아래쪽으로 갔어요. 사실 위든 아래든 이 대칭선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서 이런 대칭선 하나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선에서 떨어진 거리, 이 객체의 길이 동일하게 반대쪽에 이렇게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대칭 명령의 사용법이고요. 자,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은 예 또는 아니오인데요. 자, 옵션을 입력할 때 명령 윈도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명령을 사용할 때는 항상 명령 윈도우가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 지시를 읽고선 옵션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원본 객체를 삭제할 건지 아니면 삭제하지 않을 건지 묻는 거예요. 기본 값은 아니옵니다. 그래서 원본 객체 남아두고 대칭 객체 복사해서 만들겠다. 이게 기본 값이고요. 여기서 제가 예라고 하면 원본 객체 삭제되고요.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이 된 상태로 작업이 돼요. 이 옵션은 한 번 입력한 값이 계속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입력을 하지 마시고 꼭 읽어본 다음에 내 현재 상태가 아니온지 예인지 이렇게 가로 안에 나와 있어요. 이 상태를 보고선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명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명령들을 총합해서 그러니까 오늘 배운 명령뿐만 아니라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명령들도 전부 다 합해서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딱 봐도 각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각도의 시작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그려야지 더 편한지. 그래서 이때는 내가 극좌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구성선이나 아니면 로테이트 이 명령을 사용할 건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선을 작성할 때는 또 방향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방향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각도를 여기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랑 반시계 방향 반대로 말했죠? 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고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45도를 그리려면 180에서 뭐 45도 빼면 한 135도가 나온다 하고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도를 조금 쉽게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그런 각도 계산 방법입니다. 자, 각도선이 있는 데에서 이 끝점에서 수평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각도는 여기 3, 4분면에 45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는 180 더하기 45도에서 225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는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180에서 45도 빼서 뭐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각도는 제가 이렇게 연장해서 내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여기가 0도잖아요. 0도에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랑 연장해서 본 각도 값이랑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45도만 입력을 해도 이 각도랑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객체 자체가 이렇게 방향을 난 반드시 일로 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계산하실 때는 조금 편하게 좀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선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으로 연장해서 보면 이 각도 45도죠. 그러면 반대쪽 이렇게 수평 수직선 그었을 때 이 각도도 45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계산하실 때 좀 연장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제 치수 한번 살펴보고 저희 CAD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반지름 300mm의 호가 하나 있고요. 또 반지름 1000mm의 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값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도가 50도, 50도, 45도, 45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각도를 몰라요. 여기 몰라요. 그러면 이 사선을 먼저 그리기가 좀 어렵겠죠. 아니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반대쪽에 여기 있는 사선부터 그릴 거예요. 이 선은 로테이트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성선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대 극좌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300mm에 1000mm 원을 하나 그려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각도에 따라서 회전체 만들 거고 회전체 만들어서 불필요한 부분 삭제를 해서 지금과 같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작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해서 지금과 같은 화면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드는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F7번 눌러서 꺼줄 거고요. 혹시나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에 임의의 한 점에 제가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단축키 C죠. 입력하고 엔터. 임의 한 점 지정. 반지름 값이죠. 반지름 300 입력하고 엔터.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마지막 명령 재실행이 되고요. 다시 원의 중심, 똑같은 점을 클릭을 해줄 거예요. 이때 반지름은 100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객체가 이렇게 삐져나가 있거나 하면 화면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각도가 계산하기 편해서 여기 45도부터 작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각도는 제가 구성선을 작성을 해볼게요. 구성선은 명령어가 X라인이었어요. X라인 입력하고 엔터. 옵션에서 각도선이기 때문에 A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여기 각도 아까 수평선을 했을 때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라고 말했죠.
그래서 X라인 A 입력한 다음에 각도는 45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그래서 가운데 통과점은 원의 중심점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 사용 끝났으니까 ESC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해줄게요. 그리고 라인 명령 이용해서 이 원점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려줄 거고요. ESC. 일단은 다 그린 다음에 자르기보다는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그려줄게요. 그래서 트림, 단축키 TR이죠. 입력하고 엔터. 우리 모드는 표준 모드고 절단 경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해줄 거고요. 여기 원도 일부 지워줄 거고 이 호도 일부 지워줄게요. 그리고 ESC 한 다음에 종료할 거고요. 다시 한번 트림 명령.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호랑 여기는 수평선 경계로 지정을 해서 여기 연장된 부분들 잘라줄 거고요. 여기도 연장된 부분 잘라줄게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각도가 여기 수평선까지의 거리가 45도고요. 또 여기에서부터 이 45도만큼 더 갔어요. 그러면 총 90도 회전을 한 거죠. 이번에는 제가 로테이트 명령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R로 입력하고 엔터. 회전할 객체, 여기 있는 각도선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이 회전체의 중심, 원의 중심이 되니까 여기 있는 끝점 지정하고 자, 옵션을 입력을 할게요. 우리는 이 객체도 필요하고 복사된 객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에 옵션 C 입력한 다음에 이제 회전할 각도 90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90을 입력했더니 이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플러스 각도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션 입력하고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 복사까지 하셨으면 이때의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 그래서 이 방향 꼭 파악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러스로 간 이 객체는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또는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객체가 50도씩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50도. 2번 회전을 해요. 그래서 2번 다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객체 선택. 기준점 지정. 복사 옵션 C. 자,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0. 엔터 하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기준점 지정. 복사 옵션 입력. 마이너스 5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호가 조금 모자르죠? 이거는 익스텐드로 연장을 해주면 돼요. 익스텐드 명령은 EX였고요. 엔터. 어디까지 연장할래? 연장 경계 선택하죠? 엔터. 그 다음에 연장할 객체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ESC. 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필요 없죠?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자, 내가 이제 경계로 자를 부분들 다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랑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호 지워주시고 여기 있는 호랑 여기 있는 선 지워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선 2개 지워주시고 호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 지웠으면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로테이트랑 구성선 명령 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구성선으로 하신다 하면 얘를 0도로 참조 옵션 이용해서 90도 회전하고 또 얘를 참조 옵션으로
해서 50도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는 극좌표 이용해서 계속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미러, 대칭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예제인데요. 내가 객체를 볼 때 이런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 끝에 길이가 같다, 거리가 같다 하면 이런 식으로 대칭 치수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선은요, 어떠한 원의 중심이나 축의 중심이 아니라 대칭선의 의미, 좌우가 같다, 이런 기준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중심선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놓고 반대쪽으로 미러해서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 작성 방법을 단순화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대칭인 거 모르면 좌우로 위아래로 전부 다 그리겠죠. 그러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화해서 그릴 수 있을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치수 한번 살펴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절반만 볼 거예요. 자, 400, 1600, 800은 전부 다 이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거리 200, 그리고 여기서 여기 거리 200mm, 그리고 전체 길이 2000mm고요. 이 각도선은 60도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800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700인데 이 반지름은 200이고 개수는 2개가 있다. 이렇게 치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그릴까 고민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치수가 많은 쪽이 제가 작성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든 어디부터 그려라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리기 편한 쪽, 내가 좀 더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인 이용해서요. 임의의 한 점을 지정할 거고요. 여기서 상대 좌표로 전체 폭부터 정해 줄게요. 전체 폭이 가로 방향 2000이었고요. 컴마 y는 0이죠. 자, 얘가 도면상에 그려져 있는 중심선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는 그냥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이용해서 이 점에서 다음 점까지 가로 세로 200mm니까 골뱅이 200, 200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1600을 반으로 나누면 800이죠.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200mm는 벌써 올라와 있으니까 골뱅이 0, x는 600 이렇게 입력해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ESC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저희 앞에서 간격 띄우기 옵션도 배웠어요. 그래서 옵셋 명령어 5 입력하고 엔터. 800이죠. 800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 있는 수평선을 위로 이렇게 그려서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0도였어요. 이거 극좌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수직선을 작성해서 얘를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한번 로테이트 학습했으니까 로테이트 방법으로 해볼게요. L 입력하고 이 끝점에서 길게 수직선 하나 작성해 줄게요. 로테이트 이 객체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 객체 기준이 되는 기준점 지정을 하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직각은 90도고 우리가 목표하는 각도는 60도죠. 그러면 30도만큼 더 가야겠네요. 그러면 30 입력하고
엔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객체는 트림으로 이렇게 절단 경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ESC로 명령 종료하고요. 자, 여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도 있었어요. 옵셋 입력하고 400.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줄게요. 그래서 ESC 서클 명령 실행해서 여기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반지름 200의 원을 작성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이 수직선과 수평선은 지워줄 거고요. 이제 이 객체가 반대쪽에도 존재를 해야 되니까 MI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객체 전부 선택을 하고요. 엔터. 시작점과 끝점. 네, 대칭선 지정하는 거죠. 끝점 지정을 하고 원본 객체 지우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지금 아니요 상태죠? 그러면 엔터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명령이 종료가 되고 대칭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학습했던 회전과 미러를 조금 예제를 통해서 학습해 보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폴리선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저희가 선에 대해서만 알아봤지 폴리선이 어떤 건지 객체의 특성을 파악해서 또 그것도 어떻게 편집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